두 번째는 나와 가족들이 그 은둔하고 고립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제발 나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발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언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굉장히 좀 브로드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부부이신데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정말 학교 생활 너무나 잘했고 모범생이 어떤 자녀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은둔이나 고립 유사한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하셨던 부모님이셨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서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연히 그런 대화를 하게 되겠죠.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먼저 아주 빠르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얘가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다가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당연히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했던 애기 때문에 얘는 너끈히 졸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을 가겠죠. 대학도 얘는 잘 갈 거예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 직장도 웬만큼 잘 갈 거고, 그럼 결혼도 잘 할 거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바람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면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버지는, 즉 남편분께서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나도 사실은 저런 거를 바랬었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나와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내면서 내가 집에서 얘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이 아니다.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그냥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우리하고 대화라도 잘하고 방에서만이 아니라 마루에 나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평범하게 집에서 가족처럼 사는 거, 나는 이거 이상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어머니는 너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멋졌던 우리 아들한테 그런 정도를 바라느냐 하면서, 이제 제 앞이시니까 표현은 못 하시지만 벌써 이제 굉장히 이렇게 놀라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을 마구 보내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제 앞이고 상담자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집에서 좀 더 편한 상황에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바람을 표현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를 원망하기가 쉬워요. 당신이 애를 너무나 유하게 키웠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라든지, 바램을 이 정도 가지면 애는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어머니가 아버님을 원망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에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께 그렇게 원망하실 수 있죠. 동일하게. 당신이 애를 너무 닥달해서 그렇다. 지금 애가 힘들어하는데 지금 학교, 직장,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이견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견 조율이 우선이죠. 그죠? 자녀가 고립 은둔을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이 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대화의 초점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원망만 쌓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협력해도 지금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너무 뺏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누구와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나는 뭐를 바라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가족의 한 구성원, 즉 뭐 남편분일 수도 있고 부인분일 수도 있고 누나든 동생인 분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근데 너무나 서로 다른 걸 바란다면 그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또는 너로 인해 우리가 싸우고 있어 라는 걸 매번 전달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동일한, 그리고 좀 더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공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난을 멈추셔야 되고, 바람이 누구께 너무 높으면 또는 너무 낮으면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을 하실 필요가 있죠. 또 한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이가 평범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넘어갈 수 없는 단어들이죠. 평범한 게 뭔가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또 돈을 좀 모아서 자기 집도 자기가 장만했으면 좋겠다. 자, 아버님이 딸에 대해서 바랬던 그 경우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집을 얻어서 결혼하고 자녀까지 키운다는 게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청년들이 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걸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바라시는 딸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 비범한 것일 수도 있죠. 특별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따님한테, 집에 머무르고 있는 따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왜 평범한 걸 못 해내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범한 걸 요구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그 우리가 원하는 걸 지금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해낼 수 있는가. 해내지 못한 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이건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해내지도 못할 걸 그냥 우리만 바라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게 되죠.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둔고립하고 있는 자녀와 별개로 우리의 걸 좀 살펴보는 걸 좀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편에서는 나와 가족들이 자녀의 변화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자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만난 분들은 평범한 걸 나는 원한다 라든지 아이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이라든가 일반적이라든가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그 바램이 들어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구체적으로 스스로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배우자분하고의 나의 생각은 동일한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 가족들 간에 자녀에게 바라는 게 굉장히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도 대화가 잘 안 되실 거고요. 그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끼리도요. 그로 인해서 이견이 생겨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자녀 또한 변화로 원하는 것인가 중요하죠. 나만 바라는 건가 저 자녀도 바라는 건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또한 가족들이 다 원하기는 하지만 과연 자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거를 바란다면 사실은 너무 큰 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목조목 세세하게 따져보시고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